대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스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그 앞에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이 특히 이제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맥락에서 이 소리와 말로 하는 말의 소리와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달라지는 지점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목판이라고 하는 대장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간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국가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나 했었을 때 만들어진, 이건 되게 또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고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이런 의미를 갖게 된 이 그 대장경을 디지털화를 시키셔서 이제 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네트워크 상에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그 과정이 여러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함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제 미디어만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종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완전히 다른 태도. 아까 선생님께서는 이걸 마틴 루터와 구텐베르크에 했었던 작업에 또 비유해 주셨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눌 만한 분이셔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디지털화를 이제 하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전들을, 이게 디지털화 자체가 되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로 되어 있지만 이걸 디지털화라 하려면 이 한자가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되고요. 네, 그렇죠. 목판에 있는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를 확인이 돼야 이게 디지털로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대라고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게 그 목판의 대장경이잖아요. 네. 근데 활자 시대에 중국도 우리나라도요, 활자 시대에 적응을 못했어요. 일본이 100년 전에 그걸 영활자가 초기 그 활자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한자들을 정제를 하고 이제 활자화 시키듯. 그래서 활자화 시대에 중국도 우리도 진짜 제대로 적용 못하고요. 그 이전에는 진짜 고려대장경이요, 동아시아 한영문화권에서 거의 텍스트 역할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100년 전에 신스탄 게는 활자화 시키면서, 예, 그 텍스트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신스대장경으로.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라. 그렇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산은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 진짜 아마 하면, 일본의 불교학은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발붙고 뛰도 우리도 100년 가도 못 따라가. 이미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정리를 잘 해놨어. 그래서 오히려 전산화 쪽에서는 그 사람들, 일본에서요, 기술도 다 있었지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예, 그런 의미에서 전산화는 이제 똑같이 뭐 중국, 일본, 우리 다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출발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런 면이 있었겠네요. 그냥 그 전에 목판이 있었을 때는 이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텍스트가 네. 고려대장경, 그렇죠. 고려대장경이었는데 일본이 먼저 활자화를 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위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중심 텍스트가 되어버린. 지금 그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디지털화는 오히려 이제 스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중심 이제 불교 텍스트로서 이제 이렇게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저희 오늘 대담의 제목이
문자의 삶과 죽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에서, 소리에서 이게 또 글자로 기록되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판이 되고, 또 이제 활자가 되고, 디지털화 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문자가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문자라는 게 되게 다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들을 막 이뤄내니까, 그런 점에서 지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된 이후의 문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문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제목을 딱 받고 느낀 그거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진짜 문자 삶은 일단 탄생이 됐어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에 한 게 저는 오히려 영과 일의 사이나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그러자 물론 영과 일에 일어난 개념 그거는요. 그 컴퓨터 전산 쪽의 용어라. 그렇죠. 그거는 영과 아마 그 전산의 용어로 영과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도 없고 그것도 없어. 이거다 저거다. 그렇죠. 이제법이니까. 예. 그런데 아마 만일에 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 말, 그걸로 생각하면 물론 그거의 조합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말이든지 그러니까 그 사물하고 말하고 안 맞는 구석, 빈 구석이자 그게 말을 살리는 한 구석이 안 될까. 그 이제 그런 또 하나 말이 탄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물, 네. 그다음 또 말이 말을 낳잖아요. 네. 그렇지. 아마 의미가 없어진 게 말이 죽음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그러면 구성과 초월이라는 그 영과 일인데 네. 그거 가지고 삶과 죽음 그래 맞아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이 점에서 이제 스님께서 심오한 철학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문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문자가 나오기 전에 사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물과 관련된 어떤 말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어떤 문자가 그리고 말이 그 사물과 관련이 갖고 있었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말도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사물이 없는 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이 문자가 죽은 문자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러고 그때 우리는 사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요. 말로부터 출발해요. 네. 말은 개념이지.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념이겠대. 진짜 우리는 세계는 흘러가는 강물 같은 기니까. 그런데 흘러가는 강물을 어느 단면으로 딱 하듯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단면이죠. 그래서 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네. 또 그러고 맞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원래 사물하고 이게 차이 나는 말로만 독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말이 그 개념에서 말이 있지 말을 낳는 거죠. 아마 그러면 죽을 요소가 되게 많아지죠. 문자가. 대신에 그런데 또 사물하고 독립해서 그 말에서 개념에서 또 엉뚱한 상상력에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뭔가 이제 그 생각 좀. 예. 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이야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말의 탄생 그런 걸 아마 극단적으로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자꾸 주역 같아요. 주역은 그러니까 그 숫자와 사물로 그걸 딱 1대1로 매치시킨 거라. 매치신 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이제 구성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게 발생되고 우리 운명까지도 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건데요. 그게 사물하고 말하고 숫자하고요. 딱 1대1로 매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 구석이 생겨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각선 논법이라고 해요. 대각선. 그러니까 요거는 딱 맞았는데 대각선은요 이 선에서 안 나오고 이 선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라고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 하도 낙서 그거 하면서요. 그 여기의 구조가 계속 변해요. 그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걸 뭘로 배울 건지 그래. 그래서 요새 하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정의역요. 정의기 중국 거 다 이라고 약점을 보강한 그러고 그게 이제 말과 그한데요. 그 대각선을 해석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에 없는 걸 보충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그 말은 말 자체로서 갖고 있는 게 사물하고 관계 있을 때, 네. 거의 끊어졌을 때, 그 다음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한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 이렇게 사물과 대응하고 있었던 때보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느슨해지고 다양해짐으로써 말 자체도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좋게 봐서 그래요. 네. 좋게 봐서 만일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표현을 예. 했다. 예, 그런데 표현했을 때 그때는 이제 딱 고정이 되겠죠. 그렇죠. 고정이 된 게 아마 그거는 아마 여기 10사람 있어요. 10사람 다 그 말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도 또 다 다를 거라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내 느낌에서 다른 사람이 그 받아서 느낌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요. 아마 그러려면 네. 더 좋은 게 탄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외로 또 그게 또 엉터리로 갈려서 죽음으로 이제 요소도 많고요. 예. 그 말씀이 아까 처음에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지털화 작업과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화를 함으로 인해서 스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텍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결국 해석의 다양성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불경은 요건 요런 의미야, 요 말은 요런 의미로만 해석해야 돼가 아니고, 예, 그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나와요, 학파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텍스트를 해석해서 자기의 불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한편의 위험성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들어보면 이게 그냥 자기 멋대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이제 그러면요, 그건 이제 그 공개적인 장에서 살아남아야지, 진짜. 아,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고,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창조, 뭐, 새로워지는 그거는, 그 뭐라고 그러나, 돌연변이. 예. 진짜 우리 유전자, 이거는요, 복제의 기능밖에 없어요. 새로운 거 창조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는요, 돌연변이 요소라. 예, 진짜 유전자를 복제의 기능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요, 진짜 우리는 그 새로운 그걸 찾을 그거는 아니라, 진짜 복제 기능밖에 없어요. 반복만 되는 거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근데 그게 살아남을 확률은요, 너무 적은데요, 실제 말은. 예, 진짜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있는 거 잘 조합만 해도, 예,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는 문제 없고, 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있는 걸로 말을 구성시키고 사물을 잘 조합하고 조화시키고 하면, 예, 우리 일상을 세월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간을 육체적인 거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물 정해진 거 규정된 걸 생각하고 그래도 그 속에서 꿈꾸는 거 뭔가 아니면 이념적인 거 예,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돌연변이 요소는 여유요. 네. 그걸 같이 봐야 되고 그 공간을 여유를 그걸 둬야 돼요. 그걸 안 두면 그렇죠. 진짜 있는 거 조직 속의 질서
그거밖에, 나는 거기서는 진짜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우리가 여역에 대한 물건을 주고, 그걸 이제 네. 인정해주고, 그걸 해야 된다. 야, 말도 그러면 이라고. 네. 새로운 말 탄생시키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면 스님께서 하셨던 이제 디지털화 작업이 일종의 그냥 기존의 말들, 기존의 생각들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여지를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셨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면서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나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아까 우리가 사는 거는요, 사물, 비지가 1, 2, 3, 4 숫자로 우리가 규정된 거, 그거 된 거라. 그걸 걷다가 진짜 생명을 두려고 그러면, 아까 말이 생기기 전에, 진짜 부모 미생년이죠. 말이 생기기 전에, 그게 영에 가까운 그런 개념 아닐까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영은 숫자는 숫자이라. 숫자는지만요. 근데 내용을 가진 게 아니라요. 내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영을 갖다 저는 자꾸 우리가 말하는 공의 개념하고 공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이 생기기 전에 없는 요, 그걸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 아마 그 말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거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이걸 벗어나는 초월적인 뭐가 있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 우리는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신부터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것도 한 방법이라. 가장 좋은 방법이래. 아까 그래서 뭐 이미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래요. 뭐 똑같은 돌을 해도 신적인 관계를 가지고요. 성스러운 돌이고, 진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말, 성스러운 돼요. 그거는 똑같은 그지만 신적인 관계지.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신적인 관계를 가지면 살아있는 성스러운 돌이 돼요. 그런 식의 설명, 종교학에 사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의 설명하면요. 진짜 우리는 하찮게 잘 살아야 100년, 육체적으로 약하고, 진짜 욕망에 이라고 시달리는 그런 하찮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따가, 아까 말한 그 신적인 어떤 거요. 그걸 신적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이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 네.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의 신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어요. 이치에 맞는 말. 놀리지 그래요. 이치에 맞는 것 같은 것도 이 말이 살아나. 그러니까 그건 일을 갖다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말의 한계지. 말의 한계도 탈출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점을 잡아야 돼요. 일을 추구하는 거. 그래,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마음 하게 한다는 그 되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라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게 팔씨라는 아래아시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선악의 씨앗들을 그러니까 담아두는 그릇인데 그걸 정화하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 정화시키는 방법에,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업은, 그러니까 선악에 이제 그걸 해. 근데 선악은 이미 우리가 가치 판단을 개입시킨 거라. 이거는 그냥 한 거라. 이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그 결과지. 그런 건데, 그것도 한 방법이라요. 그러니까 악한 걸 다 제거하는 거라. 그럼 좋은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든 마음을 닦는다, 업을 제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아래아시 가진 진짜 그러니까 종자, 내용이 없는 그분만 있는 거죠. 틀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한 그거라 불교식에 보면 그런 게 이제 그 불교에서 뭐 마음이다, 뭐 아래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그거는요 물론 야 욕을 해도 좋은 뜻으로 하면 그건 욕이 아니라 좋은 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좋은 거라 이렇게 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좋은 뜻이지. 좋은 뜻도 말을 살리는 그게 돼요. 근데 아마 저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가 내 말에 내 뜻을 걸 건지 그걸 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만일에 그래서 아마 최악의 경우 우리가 좋은 뜻만 가지고 해도요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건 살아난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뭐 신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이념만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념적인 어떤 게 뭐지 우리가 정치인 이념 말고라도요 그 이념만 자기가 쳐다보고 딱 한데 내 행위 말을요 아마 진짜 우리가 바람직한 이념에다가 그걸 걸었다. 예, 그런 거 욕도 아마 살인도 허용될 수도 몰라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걸었던 저의 초기, 그따가요. 그게 많은 사람이 공감하든지 그거 뛴다고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나쁜 일 하는 거네요. 그건 나쁜 일이 안 돼. 혁명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남을 구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극단화되면 이제 문제는 되는데. 되겠는데 일단은 그 말이요. 신 아니면 혁명적 이념요. 그따가 걸리고 그따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람마다 나를 어디다 그릴 거죠. 그거 하나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 그걸 자기가 딱 선택하고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세상에 놓고 뭐 내가 뭐 어찌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예. 아주 갈급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 거느냐. 그게 이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 그냥 이 생애를 반복하는 거죠. 맴돌게 될. 그럼 맴돌 것도 사람이다. 네. 아까 스님께서 이제 디지털화 하셔서 지금 이제 웹상에 어쨌든 이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성스러운 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모르겠네. 그거는 그러면 그건 진짜 그냥 영과 일이지. 이 디지털 코드로 분해될 수 있는 영과 일인 거잖아요. 영과 일이고. 예. 영과 일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네, 내용이 기호지고요. 기호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지식이자 정보로 이제 이용이 되실 텐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아까 존속과 관련해서 그런 의미 들더라고요. 지금 저 고려대장경 같은 경우가 한 몇 병은 된 거죠? 저기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1000년이 넘게 아시겠지만 남아 있습니다. 와,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닌데요. 이 고려대장경을 목판으로 만든 게 1000년 동안이 지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서 전속이 되고 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웹에 올려놓으신 이 대장경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초기에 디지털자료 지금 못 써요. 기계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뭐라고 하나 포맷이 달라지고. 네. 그때마다 이걸 변화시켜야 되니까 생명도 없어요. 진짜 생명 없어요. 생명이 더 짧은 거죠. 대장경 목판보다.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목판을 만들었던 분들은 그때 이걸 짜면서 이게 적어도 1000년 이상 가면서 지속되고 갈 것이라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디지털화를 하셨는데 이거 금방 없어질 수도 있고 포맷이 달라지면 읽지도 못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자의 이 짧은 단명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정보 마음에 새겨야지 그거를 맞아요. 그건 진짜 생명 없어요.
그러네요. 생명이 없네요, 이게. 그런 생명이 없는 그냥 이렇게 정보로서만. 예. 근데 그 정보도 예를 들면 지금 포맷이 유지될 수 있는 한에서만 정보의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인터넷 포맷이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포맷이 달라지면 또 못 읽게 되는. 네, 맞아요. 그래요. 수출해야 그만해요. 아, 그렇군요. 예, 진짜 그거는 문제라요. 네. 아마 그거는 디지털 자료 보관하는 그거는 네. 누군가 계속 해줘야 되고 아마 예, 그건 아마 글쓰려고 가끔 서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네.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그런 디지털화된 문자가 그래도 존속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새로운 포맷이, 새로운 기술적인 스탠다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네, 정확시켜줘야 돼요. 업데이트 네, 해주고 거기에 맞게 또 바꿔주고 네.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경보다 훨씬 더 관리가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한 문자겠네요. 예,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네. 바로 못 쓰게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못 본다는 아니요. 지금은 올려져 있는 거죠.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원본 이미지가 이제 스캔한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로도 전환돼 있고 번역도 네. 한역 번역도 이제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아마 디지털 자료에 진짜 생명 짧아요, 짧아. 짧고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네. 그걸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바로 사라져요. 네. 근데 그런 이 작업을 하실 때 님께서 되게 오랫동안 힘들게 디지털화 작업을 하셨는데 이 디지털이 그렇게 단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이렇고 네. 우리 사진같이 그래도 그 정도는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고 그때는 사진보다도 더 단명한 예, 거죠. 안 돼. 네.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든 작업을 거쳐서 디지털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그게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네. 저는 그래요. 이게 이제 돼가지고 아마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그 작품으로 남겨야지. 진짜 내 식으로 일하고 조합해가지고 내 작품을 남겨야지. 그러면 그거 올려진 정보를 읽고 아까 말씀하셨던 각자가 네. 자신의 불교를 구성해내서 각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러고 세상에 먹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생을 받고 얘는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 네, 제 얘기 다 무상하다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디지털 해놓은 문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능,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디지털해서 이제 해놨었던 글들이. 그거는 일반인한테는 그게 없어요. 네. 바로 했는데.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이게 전 사람한테 대봐라. 나도 이라고 딱 내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한 판이라고 이러시는데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까지는 못 갔어요. 이제 해놓고 지쳐가지고 나는 구경자로 진짜 이제는 구경자라요. 너미 해가지고 진짜 근사불교를 맨날 줬으면 좋겠다. 야, 나는 쳐다보는, 그래도 좋겠다. 처음에는 나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었죠. 그것 때문에 하긴 했지, 이제. 네. 근데 지금 그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진짜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멋진 작품을 내가지고, 저는 구경자로서 구경만 하는 것도 좋겠다는 느낌이라요, 생각은. 지금은 그래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연구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겠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자가 저희가 이제 석가모니의 말씀, 이제 소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기록되고 필사로 기록되고 그게 또 목판으로 만들어지고 활자화되고 이번에 이제 디지털화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최초의 상태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석가모니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이제 듣는 거잖아요, 소리로.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다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였다면 이제 문자가 이렇게 오랜 단계를 거치고 와서 디지털화로 오고 나서 다시 애초의 상태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디지털화 된 걸 얘 자체는 금방 뭐 단명하거나 금방 없어지거나 한 번에 싹 디리트 돼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불교와 자신의 삶에 이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센 거 아닌가요? 예. 지금은 오히려 멀티잖아, 멀티. 아, 그렇죠. 예. 그건 나는 진짜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라고, 그게라고 그런 이야기는, 불교 경전 이야기는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아는 이야기였지. 저는 누구야? 백남준 선생 그 예. 작품을 보면서, 와, 싶었어요. 진짜 소리가 형태로, 그렇죠. 형태가 빛으로, 이거 소리로. 와, 저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소리가 빛, 진짜 빛으로, 형태로. 네, 그렇죠. 변화되는 거죠. 그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거. 그러고 이제는 아마 경전을 이라고, 누가 읽으면, 예. 거기 그림을 이라고 아마. 그렇죠. 예. 화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누가 그걸 이렇게 그러면 아마 이제는 더 좋은 세상에. 예, 이제는 아마 그런 식의 이제 말의 개념에 매여 있다든가, 인지에 한다든가, 소리에 매여 있을 그런 건 아닐까. 이제는 그게 아마 다 이렇고, 한목이라도 다. 그러면 아마 사이버 법당에서는 이것저것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법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기술이 갖는 되게 큰 장점이 네, 이제 멀티 미디어적인 기능을 갖는다면 그전에는 텍스트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였다면 보고 생각하고 자의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소리로 변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영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짜 그럼 저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좋은 생각에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투자하느냐. 네. 그 마치 좋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러니까 장벽이 많으니까 만들어 얹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생각, 노력, 그거 투자하면 세상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지금은 그만한 그건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해도 진짜 좋은 세계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이라고 그렇게 제도적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생각이 있어도, 실현 못 시키는데, 지금은 실현시킬, 그건 있잖아요. 네. 자기가 이라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만 해도 진짜 좋은 세계다. 그,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픈되고, 열려 계시신 분들이 참 아시겠지만 잘 없으신데,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다른 매체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일스님은 불경이 소리로도 그림으로도 이미지로도 이렇게 변환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일스님 참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디지털 하나, 뭐 이렇게 구경의 여러 가지 이제 매체적인 변화나 이거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디지털 그 작업 이거는 진짜 노가다고요. 진짜 그걸 어떤 세계라고 딱 네. 그 포기할지 이제 아까 그래서 아까 0과 1 시작했는데 저는 우리는 1, 2, 3 있는 삶을 가지고 사람 사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조합하면 새로운 게 나오고 또 하나하나 더 축적을 하면 더 많은 게 될 수 있고 조합하면 사는데 아마 그게 과학이나 기술이 가지는 그거지 이제 기술도 우리를 뭐 좋게 살게 하는 재미가 되게 많고 한데 그런데 만일에 0이 빠진 1, 2, 3, 4요. 그 같으면 저는 죽은 세계, 조직, 질서, 그런 해야 돼. 그러니까 그 0이라고 이야기하는요. 진짜 숫자는 숫자인데도 내용이 없는데 그 공간 아니면 그 사고, 그거는 진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만일에 그 0에다가 자기 자신을 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하나, 둘 하는 그게요. 다 그래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까 뭐 신이든지 이념이든지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사는 거 이거는요. 진짜 일상의 맴도는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상의 맴도는 그거라요. 우리가 사람인 육체적인 생각도 이런 게요. 한계가 되게 많잖아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요, 뭔가 있어요. 그건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아까 이야기는 공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뭐, 이념일 수도 있는데, 자기 걸 하나쯤은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거라요. 그러면요, 아마 뭐, 사는 거 이거는 그냥, 조금은 뭐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아마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닐 것도 있어요. 일단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 아니면 점 자기 점을 하나쯤은 찍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거라고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저는 우리 삶이 점점 더 뭔가 우리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계속 그냥 반복뿐인데 이것과는 다른 아까 도련변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어떤 공간에 대한 뭐 이해든지 시각이 영이라고 표현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있어야 그냥 반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어떤 탈출로가 생깁니다. 열리지 않는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 저희 오셨던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서 스님께서 좀 물 한잔 드시고요. 네, 질문 받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당연하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시고, 불교가 갖고 있었던 많은 어려운, 접근이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꿈은 자기가 기록한 것을 모든 사람이 아까 좋은 뜻으로 써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이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분들도 기록을 하게 돼서 전 세계에 이 기록의 양이 엄청나게 되고 결국 정보의 역설이라고 하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기록의 의미가 이렇게 왜곡되거나 사장되는 그 역설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그래서
당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봐야 할 것도 너무 많아졌고, 팔만대장경은 말로 들을 때는 있다 하면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다 봤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겁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많은 기록물 가운데,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점을 찍는다, 또는 번다 했을 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어디다 점을 찍으셨는지. 그 많은 8만 대장경에서 어떤 문자, 어떤 내용의 점을 찍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아까 오히려 중론 쪽이라요. 그러니까 만일에라고 뭐 불교 내에서 여러 종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정파도 있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제 공이라는 데다가 거의 점을 찍은 분이라.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 여러 그 했는데도 지금 나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고 공이 저 위에 어느 지점에 있다 그러면 그 선이 거의 되죠. 그 선에 이라고 맞는 것만 이라고 눈에 띄고 조립하게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만약 저게 없으면 동서남북 다 쳐다봐야죠. 그러면 이라고 오히려 진짜 쓰레기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공적인 사고에다가 중점을 둔 거는 지금 아마 뭐 불교뿐이 아니라 불교가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이야기인데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해요. 선종을 표방하는데 실제로 이라고 선종과 정반대되는 정토도 있고 그 오히려 기독교적인 신적 개념이죠. 네. 그런 식의 그것도 있고 그 정반대되는 또 뭐 그러니까 교종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그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요. 마음을 찾는다 할 때 마음에다 나를 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는, 그거는 끝없이 정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건 저 위에 상을 그런다고 하면, 부처님을 밖에 있는 한 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요. 그 부처님을,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뭐라고 따라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하잖아요. 그 모방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건 끝이 없어요. 네. 내가 아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처님은 더 멀리 있을 거라요. 예, 그런 식의 이제 밖에 있는 그것도, 나는 그러면 끊임없이 이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뭐, 이니까, 생명이니까, 뭔가 줄 수 있는 거. 예, 이거지. 우리가 일상으로 보면 그냥 컵이고 실체라요. 만일 공진 시각 사고로 본다 그러면, 예, 이 변화된 건 아니다. 그래도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할 때 가졌던, 욕망, 걸린 거, 매력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갖고, 예, 공 가지고 우리 불교분야라고요. 밖에 그 이념, 신, 기, 다 쳐다보는 폭이라요. 예, 그 시각에서 세상을 쳐다보고, 지금 밖에 요새 그런 건 되게 재밌어요, 철학적인. 이제, 그러니까, 공만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라요. 공의 시각으로서 신도 보고, 물도 보고, 이도 쳐다보자. 그러면,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거예요. 스님께서는 그 공이라고 하는 네. 그 점을 중심으로 이 기록들을 이제 보신다. 네, 그런 거, 정보 아무리 많아도 눈에 보이는 건 보여요. 그렇죠. 네. 그 눈에 보이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관점과 이 점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스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되게 철학적인 의미까지 다 우리한테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이야기를 상세히 하셨는데 저는 꼭 접근하기 이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디지털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인력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고 또 어떤 그 일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비용이 또 들어갔고 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하고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꿈인데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걸 했어요. 입력 단계도 이라고 되게 말을 그걸 했어요. 그게 아까 뭐 3천자, 6천자 이야기했을 때 터바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허바이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만자 아까 뭐 그러니까 만자 이상을 처리하려고 했던 포바이트 그때 바꿔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 바꿨지. 그 다음에 아까 이체자요. 진짜 같은 글자가요. 50종, 70종 다른 게 있어요. 네, 한자. 다른 형태. 예, 뭐, 그거 정리하는 데는 보자. 한 처음에 2년 잡았던 게 6년 걸, 6년. 예, 그게 지금 아마 이체자 정리한 게 거의 한 4만 종, 5만 종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글자 종은 한 10,000종인데 형으로 치면 한 4만 자, 5만 자. 예. 그런 거 되고, 예, 그래서라고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은 그러니까 90년대가 예, 한역 그걸로서는 예, 저희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우리 거 갔다가 대만서 중국에서 했고 일본도 지금 뭐 2000년 넘어서 그거 했고 그래도 그 활용 면에서는 우리가요 일본 저쪽이 되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활자요. 네. 저 사람들은요 개념 카드, 글자 카드 100년 된 은사로 뜬 데는 100년 된 카드가 쫙 있어요. 우리는 진짜 시작하는데 예, 그렇긴 해도 그 입력하고 그 한 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은 제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걸 그거 해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기본 그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대장경이 제일 약점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정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된 그거 외의 거는 우리 대장경이 없어요. 보유편이라고 15개 있는데 그런 게 일본 신수는 한 4,000~5,000 개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주석서. 예, 일본하고 대만은 그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약점이 있죠. 주석서가 없는 거라요. 그게 속장경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아까 활자기 할 때 했지만 최후로 앞선 게 있어요. 그 1050년 무렵이니까 40년인가 이천 스님이라고 그 당시 중국 우리나라 저쪽을 저 월남까지 해가지고 불교 주석서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런 식의 근거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라고 그래요. 그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그게 1100종이야 그래요. 1010종인가. 그걸 그러니까 이천 스님이 분류하고 정렬을 해가지고 그걸 교장 총록이라고 진짜 속장경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다 못 만들고 또 아마 돌아가셨을 거래 아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각을 출판을 했니 못했니 나오려 해도 여하튼 1010종에 대한 목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각종의 그 주석서를 다 떼어서 그 당시라고 한역에 있는 걸 다 모았어요. 그래 그걸 그런데 그게 뭐다 이랬고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래 그게 실제로 딱 원부로 남아 있는 거는 2~3개밖에 없어요. 쪼가리 아니면 그걸 복각한 게 송마사에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잘해야 원각은 5개, 10개도 잘 읽히고 복각도 한 50종이 돼요. 대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경을
고려 때 우리가 말한 대장경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목록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만 있어요. 목록, 필사한 목록. 예. 그래, 그걸 기초로 진짜 이렇고, 각 도서관, 대학 도서관, 박물관, 목록을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은 처음에는 한 300종은 그러니까 원각본, 원각이 그 몇 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복각해가지고 각학이 있어요. 그게 있고 또 그걸 필사로 전한 게 있고 그 판을 가지고 다른 판으로 새긴 게 있어요.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같은 저자, 같은 제목 그 같으면 그러니까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거의 400종 이상을 모은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디지털 작업 중인데 그게 완성되면 최소한도로 이제 그대 속장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을 수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팔만대장이 이거 전사람 하면 사람들 막 이용해야 잘 들어가는데 지금 그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 보관하는 거 해인사기에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만든 것도 한 몇십 전까지만 해도요. 기록상에는 분명히 현종 10년인가 초조대전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 그것도 일본에 남아있어, 일본에. 일본에 보자. 2,500종, 한 2,000종, 그래, 반쯤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제, 천혜봉 선생님이 일본 가서, 이게 초조구나. 그때 기록만 있고 실물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라고, 이게 초조구나 해서, 국내도 있었던 거라. 근데 그 초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국내 것도 한 300종 이상 되고, 일본에서 한 2,000종 넘고, 네, 그래서 일본 남서라고, 거기서 이제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해인사 그 이전 초조, 그 다음에 속장계열을 이야기하는 교장 지금 아마 내년도까지는 마지막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고려의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정리가 돼요. 아마 그 이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뭐라고 하면 훈민정음 만들고 은혜본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한 30종 한정 돼요. 그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아마 번역도 그렇고 종을 선택할 때요. 아마 한 30종 정도 될 건데 그 은혜본 거는 진짜 한글을 영문도 그렇고 번역한 데도 그렇고 그때 하고 일제 때 잠시 이거 하려고 꿈을 꾸는 글이 있어요. 그 외에는 이런 작업을 해본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초조본, 교장, 주석서, 그까지는 아마 내년도 마무리돼요. 이제 그 다음 저희들이 꾸는 꿈은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일본, 이제 티벳도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고 아마 인도, 남방 그것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는 통합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그거는 이렇고 단체들 간의 협약인데 토크와 아마 막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 하나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저희들 꿈꾸는 진짜라고 오히려 검색 시스템 그런 거 하나 됐으면 좋겠다고 진짜 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개념의 관계만 같을까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불교 경전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 환상이 될 텐데 아직은 꿈이고 그래요. 대신 아마 지금은 세계에서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 아마 그 통합되어 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 아닐까. 되게 들으셨던 건 되게 원대한 계획. 팔만대장경이 디지털화로 끝난 게 아니고 이런저런 흩어진 없어진 유실된 이 장면들 모으시고 그리고 웹상에서 여러 나라에서 작업한 것들 또 네트워킹해서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검색하면 이렇게 쫙 같이 이렇게 총합적으로 검색되는 이런 같은 말이라도 만드시는
끼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같은 말도 전토종이 끼울 때하고 순종이 끼울 때하고 다 달라요. 아마 그런 건 조금 해보시고 네. 싶다가요. 그것보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굉장히 계획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짧은 단답형 질문. 그 장경을 복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종교적 의미도 역사적 의미도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게 몇 쇄, 얼마나 많이 인쇄가 돼서 책으로 묶여져서 유통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루터가 그 저기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판을 갖고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수없이 많이 42행 성경으로 해서 유포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대장경이 저는 해인사에 가서 압도적으로 감동받지만 저게 몇 쇄나 인쇄돼서 유통됐을까 궁금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지금 아까 우리가 인쇄 문화, 활자도 문제잖아요. 지금 만들긴 한데, 예, 문화 확산까지는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고 아까 이야기는, 맞아. 한 분요, 정보를 독시가 아니고 공개 안 하라는 그런, 예. 그것도 있고, 실제로 아마 대장경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뭐, 한글이야 진짜 불쌍한 중선들에서 만들었지만요. 대장경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알아요. 아마 중국의 하사품에 가까웠어요. 그러고 그 아마 지금 그 초조 간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한 20 정도 안 돼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뒤에도 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찍은 것도 있을 끼고 그러니까 행사 것도 뭐 반야식이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전체를 찍어가지고 그건데 아마 일본에 하사할 때 공부하려고 예, 그런 그런 거지 정보로서의 별로 없죠. 맞아. 그래서 이라고 이거 크게 그거 한 건 아니다. 예, 그건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그건 뭐 다른 용어 때문에 찍긴 해도 중국도 그래요. 활자가 생기고. 그 많이 찍지도 않은 걸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를 해버리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세속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지금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디지털화 시키는 거에서 일반 사람들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스님들도 많이 거의 개입하셨는지 디지털화 작업에 있어서 예, 어떤 분들이 주로 작업을 하시는지. 오히려 일반 사람이 다 했죠, 그거야. 선생님들은 그냥 이라고 그것만 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라고 불교학도 필요하죠. 또, 오히려 한문 쪽에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그거 이라고 그걸 하니까 서지학. 예, 서지학. 그 검색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서지학 쪽. 그 다음에 이라고 우리 입력수, 저쪽 프로그램, 올해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많이 준 거라 이거. 그래서 후원을. 예, 후원도 했고 실제 작업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꾸 시작할 때는 기술진 한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술은요, 이라고 진짜 이라고. 기하급수를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초월해버리고 그렇죠. 초월해버리고 우리는 사술적으로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보다가 기술은 진짜 몇 배 앞서 있어요. 그런 건 다. 그 시스템을 하나 그러니까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것도 큰 우리한테 가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래요.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잠깐 하시는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스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던 분들이 하시는 그 경험과 하나의 리스트가 을 가지고 또한 다시 그 스틱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찍어가는 그 과정의 경험과 과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상에서 그 찾아서 뭔가를 그다음에 있는 경험이 그게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경험과 예. 디지털화된 거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험이 예. 다르다. 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하실 때는 뭐 여러 이렇게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험 사이의 차이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찾으시는 분들. 아니, 경을 읽는 아. 그 책을 그러니까 경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러니까 아, 책으로 보는 거, 그걸 디지털로 보는 이 차이, 그 이야기인가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야기 할 때, 아까 교체 이야기 할 때 그런 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하는 거는요, 소리로 듣는 게요, 가장 기억에 잘 되는데, 이제 글자로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책을 독송, 아까 우리가, 네. 이제 한 분은 지금도 독송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을 기억에 하는데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보고 이걸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네. 생각을 해야 겨우 이제 기억이 될까 말까.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묵독이죠. 묵독은 이거는 진짜 그 도움이 안 된대요. 네, 기억에. 차라리 소리 내서 읽는 거는 기억에 남고 그거 하고, 이제, 그래, 그걸 아까 이제 뭘 중요시 하는지 그거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옛날에 이제 이렇고,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기억에 의존했어요. 한문 특히 잘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에 그 하지는 않아요. 기억 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 이걸 바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해석의 선이든지 해석의 방법은요. 아마 그게 그거 될 거고, 아마 전산화된 자료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해석의 방법부터 아니라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둘 건지요. 아마 그게 더 중요해요. 전체 그림 속에 이걸 어디다 배치실 건지. 그러니까 이라고 자기가 바라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어느 선에다 네. 배치실 건지. 아마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이제 전체 세계를 쳐다보는 그 눈이 더 중요해질 거라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기억, 네. 그 다음에 이라고 뭐 생각, 해석. 이제는 아마 그 이상의 내 그림 속에 이게 위치하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질문 관련해서 되게 예를 들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갖고 나서부터 저희 지인들 전화번호 기억 안 하잖아요. 저희 예전에는 다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다 여기 핸드폰에 있으니까 기억력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화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화 돼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이 검색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이 텍스트를 경이라고 하는 거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 네. 이런 거 하는 게 보통은, 그러니까 아까 네. 생각을 잘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라, 욕망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덜쩍덜 끼는 걸 가라앉히는 거잖아. 아마 이제는 아마 수행도 내가 그거보다는 나를 어느 판에 한번 갖다 놓을 건지, 아마 그런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똑같은 농사지도, 공산주의 하면 공산주의 봉사는 농사가 돼요. 자본주의 되면 자본주의 봉사는 농사가 돼요. 그러되면 나를 어떤 그림에 갖다 놓을 건지 아마 그게 더 중요해질지도 몰라요. 뭐 그런 세계가. 그 정보와 지식의 위상이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꾸, 요것 따라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래방 기계가 생기고부터 노래 가사를 외우지 않게 되니까 이 노래에 대한 우리 태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있으세요? 한 번 더 질문. 아, 예? 한번 질문 더. 저희 되죠? 시간, 예.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이 왔는데,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 판이 공산주의에서의 봉사나 자본주의에서의 봉사는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판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근데 그 이제 말씀을 아까 말씀 통합 그 대장경 사업이라고 확장해서 적용을 해보면. 티베트 불교, 티베트어로 쓰인 불교가 있고, 인도, 산스크리트어 불교도 있을 테고, 중국, 일본, 대만, 또 한국, 한글,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문자들로 쓰인 대장경이나 속장경,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판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신다면은 그 모든 언어들이, 글자들이 그 하나의 판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언어는 사라지고, 제 예견으로는 그 모든 글자들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아마 세계인들은 한글보다는 영어 버전을 더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예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합. 예, 통합되었을 때, 그게 뭐 티벳은 티베트어로도 쓰고, 우리는 한국어로도 쓰고, 일본 뭐 이렇게 쓸 텐데, 이게 통합되었을 때 그 중에서 살아남는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는 자꾸 그러니까 활용되는 그건 있어도 이거는 이미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자료 이미 일상에서 사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대신 이제 그거보다는 자꾸 아까 전체 판 이야기 할 때 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와 전체 대장이 하나에 있으면 어느 단이라는 해석 있잖아요. 단이라는 해석 가지고 전체를 그거는 못하겠지. 그럼 이것저것 와 여러 개가 교차되는 그리 되면 우리가 말하는 좀 더 확실한 개념 그런 게 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있으면 하나만 교차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 개 교차되는 그게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그 만개의 불교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해석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의 그냥 해석 방법이 이런 거? 그거는 자연 선택 아닐까? 예, 자연 선택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저는. 예. 그 수많은 해석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뭔가 어쨌거나 그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또 선택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저 통합은 바라진 않아요. 네. 네. 그래 당선을 놓고 이걸 어떻게 찾아볼 건지 그거지. 예. 예, 통합은 저는 그거는 진짜 오히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양은 통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통합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제일 나쁜 방향인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해 주신 통합은 가장 나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 세계문자 심포지의 2015가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 세계문자 심포지의 취지가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그래서 문자를 줄 세우기가 아니고 평등한 눈으로 보자. 그래서 문자 평등이라는 것을 작년에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와 아주 같은 맥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대장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철학적 문제까지 되게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좋은 말씀 해주신 조미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셔서 오늘 또 좋은 질문과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담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